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년 만에 8억을 날렸다. 10억 아파트가 2억, 10곳은 어딜까요? 집값이 떨어진 지 1년 만에 투자한 금액을 모두 탕진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50% 반토막 이상 떨어진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라면 2023년에는 10억 아파트가 2, 4억대로 떨어지는 것들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푸념만 하지 마시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년 만에 전재산 8억 날렸다. 10억 아파트가 2억 10곳. 이거 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지금 자기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고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투자해가지고 지금 다주택 살리기, 정부가 지금 다주택 살리기에 나서는데 이미 이 문어발식으로 다 다리를 갖다 다 잘라놓고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이제 2023년 70% 폭락,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 다음에 부양책, 내년의 화두는 2023년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이제 70% 폭락하는 아파트들이 나올 거예요. 그냥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제 그 좋던 곳들 3기 신도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양책, 정부의 부양책이 이제 본격화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더니 완전 믿지도 않아요. 반토막도 믿지도 않고요. 왜 4배 5배 튀는 것은 믿고 과거 데이터로 말한 반토막 60% 70% 하락은 믿지 않나요? 이번에는 더 위험해요.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70% 대폭락, 22년에서 23년, 이제 내년이면 2년차 떨어지는데 평균, 전체 평균은 반토막으로 아마 떨어질 거예요. 우리 거는 20%밖에 안 빠지겠지, 이런 거 없어요. 다 반토막입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외곽 2기 신도시, 여기가 특히 많이 빠질 거예요. 수도권 외곽하고 2기 신도시, 새 것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방 광역시 최대, 지방 광역시까지 포함해서 70%도 나올 겁니다. 내년까지. 자,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연례 행사처럼 막 번질 거예요. 2023년 잘 들으세요. 내년에 95% 이상 분양은 거의 다 미분양이나 미계약입니다. 분양 함부로 받았다가는 난리 나겠죠. 95% 이상은 미분양이나 미계약. 이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여기 보세요. 서울 3기 신도시 미분양, 그리고 웬만한 곳들 10에서 30%까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마피 줄여가지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거 미분양 마피를 피하려면요, 잘 들으세요. 분양가 인하, 벌써 교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25평 7억대까지, 30평대는 거의 9억대까지 분양가를 잡았다가 지금 1, 2억씩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안 낮추면 미분양 나는데, 미분양 나면 건설사 도산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분양가 1, 2억 낮춰도요, 엄청 남습니다. 엄청 남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무튼 분양가 인하 조짐, 그 다음 분양권 전매 내년에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가 최고 조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부양책, 뭐가 부양책이냐? 자, 미분양이든 새롭게 집을 잡는 것은 주택수에서 제외, 일시적 2주택도 아니야. 그냥 제외시켜. 5년 동안, 10년 동안. 신규 매입, 미분양 여러 개를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대출도 해줘요. 세금 혜택도 줍니다. 누가 그래요? DSR 안 푼다. 꼼수로 DSR 풉니다. 개인한테는 DSR 적용을 하죠. 국제협약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시행사, 시공사 또는 매매하는 곳들에서 대신해 준다고요. 대납. 참 요지경 세상이죠. 자, 청약 자격도 완화될 겁니다. 뭐 청약 써가지고 나 10년간 못 쓰니 이게 뭐가 중요해요. 세대원도 넣을 수 있고, 당해 외 지역, 지방도 서울에 넣어도 내가 보기에는 당첨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분양도 속출하는데 뭐 청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별빛 칠 테니까. 여기 보면 12억 아파트가 5억, 벌써 이 지경까지. 자, 진짜인지 4.6억짜리 이게 점점점이 거래된 거예요. 와, 이렇게 16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거의 12억 5천까지 꼭지를 찍고 쭉 내려오는 거. 여기 보세요. 무섭죠? 어떻게 된 게 16년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매물도 길게 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매물만 따져도 이미 30~40%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이렇게 많이. 여기 보니까 고점 12억 4,500, 저점 5억 6천. 반토막도 더 났죠. 두 번째, 송도 더시합 센트럴시티. 자, 얘도 역시 35평이에요. 얘도 35평이고. 보면은 와, 여기 2016년에 4억이었던 게 어떻게 4억이 11억 6천까지 가요. 이거는 새 아파트, 미친 새 아파트에 사람들이 2030들이 몰려서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 보세요. 입지도 별로 그냥 외곽인데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일산이나 지금 송도나. 여기 지금 평균 매물 17, 18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자, 11억 5천짜리가 4억 9천. 그 다음에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트빌 3억 9천 했던 것들이 쭉 날아가가지고 11억.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그러다가 서울만큼 뛴 거죠, 한마디로. 떨어진 거 보세요. 미친 듯이 떨어졌네요. 자, 11억짜리가 5억 2천. 거의 얘도 60% 이상. 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거래가 안 돼요. 이 정도 내놔야 매물이 뭐 거래가 되든지 말든지 해요. 그렇다면 서울은 안 그렇다? 한번 특이한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청량리역, 레미안 크레스트. 이건 엄청, 청량리는 나중에 아마 강북의 동대문구에서 왕을 차지할 거예요. 한강변 제외하면 청량리 대단한 곳인데, 여기 보세요. 5억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까지 뛴 줄 아세요? 자, 17억까지 뛰었어요. 17억. 여기. 그게 지금 내려와가지고 10억까지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이때 집 산 사람은 7억 날렸어요. 맞잖아요. 그때는 대출도 많이 해줬으니까. 꼭지에서 잡은 사람들은 7억을 날렸다고요. 완전히. 뭐 갭 투자를 했던, 연끌을 했던. 여기도 보시면 다 지금 이 아파트들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잠이 안 오겠죠. 자, 17억 했던 게 10억. 제가 보기에는 얘 내년 정도면 볼 것도 없이 이거 한 7억? 거의 10억 빠질 것 같은데요. 여기서 10억까지 빠지는 게 어려웠지 7억, 이게 3억 더 떨어지는 것은 식은 죽 먹게요. 50%가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송파구만 많이 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최악의 빚폭탄. 왜 이렇게 그러면 하락장이 더 위험하냐? 이거 한번 보실래요? 2023년 집값 계속 떨어지는데 바로 이 빚 때문에,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빚 때문에 부동산 2,700조 대위험, 최악의 빚폭탄. 먼저 민간 빚폭탄. 민간 부분 빚이 3,593조, GDP 대비 2.2배입니다. 민간이란 말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친 거예요. 자, 2.2배 이거 갖고 나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보다 더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GDP 대비 2배. 집값 하락. 기본이 50%. 이제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금매는 70%까지 내려오는 것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내년 잘 유념하자고요. 만약에 50%가 떨어지면 30% 대출 상환 불능. 뭔 말이냐? 집값이 반토막 나면 10가구 중에 3가구는 대출 상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도 약 10가구 중에 2가구는 무슨 경매를 당하든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집주인이 됐든 세입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여기 보면 가계 자영업, 가계부채가 106%. 역시 가계부채도 GDP 대비 2배죠. 자영업자 1,014조, 부실 대출 40조. 엄청나네요. 경기 침체 타격을 보고 있겠죠. 이제 연끌 103만 명이나 돼. 작년에 매입한 사람들 103만 명. 재작년도 연끌은 아니지만 준연끌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겠죠. 20대가 43조, 30대가 215조. 주로 230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2021년 고점 매입한 사람이 103만인데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다중채무자들 423만.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 대부분이 1금융권보다 2금융권. 이거 이자 엄청나잖아요. 또 비은행, 은행도 아니야. 사채시장이라든가 이런데 61.7%. 이 다중채무자들 상당히 심각한데 이 바로 4가지가 집값 하락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이제 폭락장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내년 집값 더 떨어져. 95%. 5% 이상 하락. 절반이 넘습니다. 폭락장 알아야 할 핵심 3가지 한번 가르쳐 볼까요? 금매 요인, 매입 방법, 핵심 사항. 자, 금매 요인은 먼저 갈아타기. 자, 여러분들
금매 요인 갈아타기.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헐값에 던지는 거예요. 왜 금매로 던지느냐? 가장 많은 부류가 이거예요. 내 것이 10억이 4억이라도 던져버려요. 왜? 30억짜리가 지금 15억에 나왔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겠어요? 또 본인이 돈이 있다.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아타려고 제일 많이 헐값에 던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미쳤다고 60%나 그 떨어진 아파트를 팔까? 일반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미래 가치가 좋고 많이 떨어진 게 있는데 이 주택을 왜 끌고 가느냐? 던져버리고 있는 현금하고 사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무섭죠? 무리한 투자. 이거 두 번째는 무리한 투자가 있어요. 폭락으로 대출, 전세 이거 경매당하게 생겼어. 세 번째는 가정 문제. 경제가 파탄됐거나 가정이 불화가 생겼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집을 헐값에 던지는 거죠. 자, 매입 방법. 여러분들이 하락장에 매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1등이 누구냐? 금매입니다. 분양이 아니에요. 금매예요. 지역별로 50% 이상 폭락 명품 아파트 이게 최고예요. 아직도 분양 노래 부르면서 가점 막 70점 넘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금매가 더 먹는다고. 내년 정도 가게 되면 훨씬 더 먹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분양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분양. 특히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 폭락장에 분양권 미분양을 세트로 보세요. 자, 경매. 폭락장에 낙찰가라든가 낙찰률이 최저로 떨어지니까 아파트 아닌 이상한 것들 경매 받지 말고요. 아파트 경매를 좀 보시라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는 거죠. 자, 핵심 사항 볼까요?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은 일단 빠르면 7월 달에요. 그리고 25년까지. 제 생각은 한 2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경기가 변수입니다. 입지, 볼 것 없습니다. 강남과 서울 또는 수도권하고 지방은 핵심 지역. 자, 물건은 당연히 대단지, 급급매. 바로 이 두 가지를 봐야겠죠. 대단지, 급급매. 그 다음에 상황. 그냥 실거주로 하는 것보다 갭투자나 빚투자로 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자, 이제 금액대별 집값 하락과 갭투자 매입 시세 한번 표피를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 1억에서 2억, 2억에서 4억, 4억에서 6억, 6억에서 8억, 8억에서 10억. 2억 단위로 제가 한번 끊어봤어요. 2013년에 인력했던 게 자, 얼마나 뛴 줄 아세요? 5억에서 8억으로 갔어요. 미쳤죠? 1억이 5억, 2억이 8억. 주로 어디가? 서울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현재도 반토막인데 이거 최소한으로 봤어요. 반토막으로 그냥. 반토막은 최소한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져요? 50%는 기본이에요.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60, 70, 80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보세요. 2.5억에서 4억. 지금도 50% 넘게 빠지는데 내년 혹시 내후년까지 빠지면 뭔 50%겠어요. 자, 여기 보면 2.5억에서 4억. 반토막 났네요. 갭은 1억에서 1.5억이면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서울 외곽에 10에서 25평, 서울 중심에 10평대. 그러니까 폭락장에는 1억, 1억 5천, 2억 갖고도 잡을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2억에서 4억. 얘가 얼마나 뛴 줄 아세요? 8억에서 11억. 이거 미쳤죠, 완전히. 4배까지도 막 뛰고. 자, 근데 얘가 떨어지면 4억에서 5.5. 그럼 갭으로 1.5에서 2억이면 바로 8억에서 11억. 얘들이 누구냐? 서울 외곽에 25에서 34평. 서울 한강변이라든가 중심부 25평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4억에서 6억 볼까요? 2013년에 4억 6억은 11억에서 16억. 정말 미쳤죠? 엄청나게 뛰었네요. 얘가 반토막 나면 5.5억에서 8억. 이거 2억에서 3.5억이면 잡아요. 정말 많이 먹겠죠? 이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생각보다. 서울 외곽은 34평 이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중심도 25에서 오래된 건 34평대 한강변 잡을 수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자, 이제 6억에서 8억짜리 볼까요? 16억에서 22억까지 뛰네요. 자, 얘가 떨어지면 8억에서 11억. 갭 투자는 3.5에서 5억. 이렇게 비싼 16억에서 22억 아파트를 3억 5천에서 5억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올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더 빠져도 이게 가능해요. 서울 중심 34평 이상, 한강 라인에 뉴타운에 34평 이상을 가볍게 잡을 수가 있는 금액. 자, 그 다음에 8억에서 10억. 얘는 22억에서 무려 32억까지 뛰었죠. 압구정은 40억까지 갔죠. 자, 11억에서 16억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갭은 강남이라 할지라도 5.5억에서 8억이면 웬만한 것들 잡습니다. 자, 강남 평균 25에서 34평 잡을 수 있고 용산, 여의도, 목동은 껌이죠. 자, 이제
강남 고점 대비 하락폭 여기 보시면 2003년에 봤더니 자 이때 대략 한 4억 정도 했던 음마아파트가 27억까지 뛰었어요. 미친 거 아니네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다가 지금 빠져갖고 지금 7억 정도 빠져서 1억, 21억. 더 빠지게 되면 얘 한 이제 반토막 나게 되면 14억까지 내려올 수 있겠죠. 잠실중공 5단지. 자, 5억 했던 게 30억까지 올라왔어요. 6배 뛰었습니다. 자, 현재 22억. 좀 더 내려오면 한 14억, 15억까지 내려올 수 있겠어요. 반토막 15억.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게 0입니다. 0. 자, 지금 지방 서울 5개 광역시 수도권이 쭉 나란히 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죠. 자, 서울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어요. 예전에 2012년에 32,000밖에 거래 안 됐고 그 이후로는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에 약 7만 건 전호를 계속 매입을 했어요. 근데 올해 보세요. 32,000 오히려 2012년보다 더 적어요. 올해 거래량이 끔찍했죠. 2012년이 참고로 바닥입니다. 12, 13년이. 자, 여기서부터 계속 아마 내년까지는 이렇게 바닥을 칠 것 같고. 자, 근데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은 2배로 늘어나요. 서울 2배로. 경기도 2배. 인천 2배. 원래 아파트는 잘 경매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압력 완화. 여기 보시면 꼭지 찍었던 유럽 천연가스가 폭락하는 거 보세요. 왜 이렇게 폭락할까요?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폭등할 텐데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천연가스를 안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국 휘발유도 폭락하는 거 보세요. 경기 침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서 수입이 덜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정부 규제 완화로 강남과 선도 아파트 꿈틀 이건 조금 관심은 가져야 돼요. 이게 0입니다. 파란색이. 계속 확대하다가 처음으로 12월로 와서 약간 반등했어요. 그 다음에 강남 4구의 매매 수급 지수도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했어요. 이게 지금 정부의 규제 완화가 나오면서 약간 반등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파란 게 0인데 0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쭉 빠질 것이냐. 그런데 자 조금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0 위로 올라오기는 어렵고요. 지금 계속 마이너스에서 다시 마이너스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집값이 무진장이 막 빠지고 있네요. 강남과 선도 아파트 일부 지표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부동산이 상승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기상조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끝나면 그때서 반등하겠죠. 감사합니다.